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선생님이 조금 수업이 달라지는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확보했는데,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을 줄이고 딴 데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이로서 이 개념은 알아야지. 그래서 동북, 이제 중국이라는 놈들은 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된 국가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역사로 편리편연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 중국의 뭐 동북공정, 동남공정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동쪽이고 북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빗금치는 부분, 이 빗금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자기네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동북공정이 뭐다? 바로 이 빗금친 부분, 빗금친 부분을 갖다가 자기의 역사로다가 왜곡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 왕조 중에서 이 동북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 왕조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죠?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뭐 고구려, 부여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거길 또 통일했고, 그리고 고구려 다음에 어디가 있었어? 발해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중국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 정도에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개념에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오죠. 뭐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왜곡, 그죠? 그런 개념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주장 내용.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응,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반박할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 이제 책을이나 서브노트에 보면은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반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다는 못하고 하나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고조선 이런 거예요. 고조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중국은 왜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냐?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요? 단군이지. 그런데 중국 놈들은 단군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 기자라고 그래, 기자. 그래서 바로 기자조선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말한 이 기자는 누구냐? 이 기자는 중국의 역사 중에서, 고대 역사 중에서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는데, 그 주나라의 제후, 그러니까 주나라의 통치 방식은 봉건제도죠. 즉 중앙에 왕이 있고 왕의 형제나 아들들을 지방에 보내서 통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봉건제도라 그러지. 그래서 이때 주나라의 제후인 기자가 동방으로 와서 바로 세웠다 이러는 거야. 주나라가 이쯤에 이쪽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자인데 주나라에서 너 일로 가라면 난 안 간다. 가다 죽을 것 같은데 왜 가? 여기서 뭐 이거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군 조선이다. 단군 조선은 중국과 관계성이 없이 주체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 단군 조선은 그 정통성을 중국에서 찾았어, 하늘에서? 이게 얘기야, 하늘에서. 왜? 하늘에 서자, 환웅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저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단군 이야기를 보면 단군 조선은
중국과 관계없이 바로 동방에서 독자적으로 건국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그때가 BC 2333년이고 BC 2333년에 중국의 이제 요순 시대, 그때에 바로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박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정리해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시고 이제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국의 세계유산 우리가 세계유산에는 4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뭐 인류 빼도 됐고 무형유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4분야가 있는데 요거도 근래 와서는 거의 안 나와. 7급에는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종종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년을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내년에 본 시험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시험들도 여러분이 직접 응시해서 보시고 응시 못했다면 이렇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9월 1일 날 경찰 2차 시험을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 국어, 국사 이런 거는 다운받아서 보란 말이야. 볼 때 자세가 그냥 봐보지. 그럼 보지 마. 내가 시험을 본다 하고 시간을 딱 놓고 3과목이니까 내가 한 과목 다 20분씩 1시간에 3과목을 끊자. 이런 자세 갖고 뭐든지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임하란 말이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야지 귀신 같은 게 안 들어와. 악마가 안 들어온다고. 선생님 기독신자 아니야? 악마가 안 들어와 그래야. 그냥 뭐 하라면 그냥 이걸 어떻게 해보지 그냥 대충.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공신력 있는 국가에서 보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을 그때그때 여러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지하고 해설은 안 올라가 있어. 답안지하고 문제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서 꼭 보란 말이에요. 보고 봤는데 잘 나왔어. 선생님한테 자랑도 해요. 와서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이 90점 나오는데 잘 나온 겁니까? 그럼 선생님 평가를 한다고. 요번에 요 문제는 90점 나왔으면 그래도 상위에 들어간다. 있잖아. 요거 90점 갖고는 안 돼. 이건 있잖아. 그냥 눈 감고 찍었어도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90점은 그냥 평균 타작한 거야.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물어보죠. 너 공부한 지 얼마 됐냐? 그러면 5개월이요. 근데 90점.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이 그러면 평균 타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평가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무슨 문제든 여러 주저보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토요일 날 봐서 그 전전주에는 지방제 7급을 봤다고. 그래서 지방제 7급 보니까 이 문화유산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문화유산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봐라.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이제 보시고 정리하는 것은 뭐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보면서 내용 알기 이런 말 쓸 때가 있어. 과제. 그럼 그 과제 위에다가 내용 알기 이렇게 쓰시고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보시면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나오죠. 이제 세계 이제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문화유산. 첫 번째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목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국사 석굴암 그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